자, 연수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험 보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양도 있었고 공부하기 좀 어려운 환경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고사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음 기말고사 그리고 2학년 때 있을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공부만 단순히 해서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를 이번 시험 때 알았을 거기 때문에 연수여고의 시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맞춤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점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내보자 라는 목적에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수여고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분석을 전부 다 끝내고 지문마다 하나하나 도대체 어떤 포인트로 냈는지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 역시 연수여고가 연수여고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수여고가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연수여고가 원래 전통적으로 내던 방식들과 패턴들이 있는데 그 방식과 패턴 그리고 그 함정 파는 것까지 똑같이 전부 다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나온 게 이번 연수여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연수여고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해놨다면 그리고 내가 기본 실력을 잘 갖춰놨다면 점수가 80점,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정도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기본기가 부족하든지 연수의 패턴이 정확히 분석이 안 됐던지 아니면 이번에 공부량이 부족했던지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할 건 어떤 거냐? 그 셋 중에서도 특히나 전략적인 부분 연수여고의 특징인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 시험 때 거기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우리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연수여고의 등급 가리기 포인트 이번에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내용을 내가 알겠어. 지문을 보자마자 처음 문장을 해석을 하자마자 이런 내용이었지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주제 그리고 빈칸 문제에서 보기를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문장이 안 나오고 내가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장과 보기가 없어. 그래서 답을 모르기가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쫄리고 그러니까 단어 아는 거 보이는 거 막 찍어서 넘어가는 거 이런 패턴들이 일단은 많이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게 어느 쪽에 초반부에 주제 문제 묻는 쪽에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포인트였냐면 단어를 내가 알겠어. 보기를 봐도 단어도 알겠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알겠는데 아니 이게 같은 말이야? 다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주제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주제랑 얘랑 같은 말이야? 아니야? 이런 언어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 도대체 그 보기와 이 주제가 왜 같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보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나오는 패턴이고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잘 푸는 친구들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내가 내신파라고 한다면 이런 유형을 봤을 때 이런 보기를 봤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고 주제와 매칭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마지막 포인트 뭐였어요? 이거는 느낌 좋았어. 이제 잘 푼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맞출 수 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느낌만 좋았어. 많이 틀렸어. 왜 많이 틀렸지? 도대체 내가 잘 푼 것 같고 생각보다 잘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많이 틀린 거야? 이 문제점,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내용을 알겠는데 보기를 모르겠어. 왜 모르는 거예요? 단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단어와 구문 중에서도 단어요. 볼게요. 이번 보기에 정말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은 단어들, 쓸 것 같은 단어를 쫙 모아놨어요. 볼게요. 인터그레이션, 통합, 파도, 불러일으키다, 설교하다, 물거지게 하다. 스트라이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발생시키다도 있고 부딪히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결하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 displace, bearing, fruits, meticulous, self-like 이런 모든 단어들. 특히나 deny 같은 경우, deny 부인하란가요? 아니요. 이번에 사형식으로 주지 않다라고 쓰였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틀리게끔 나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가 상당히 어렵게 보기에 출제되니까 이런 게 보기에 한 2개 정도만 나와도 모른다면 2개 정도만 나와도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거가 들어간 게 답을 찍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어려움이 이번에 상당한 문제였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내가 잘 모른다. 여기서 딱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나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했다면 점수가 도대체 잘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기본적으로 80%에서 90%는 학원에 있는 고단급 단어장에 그대로 다 있는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평소 때 단어를 많이 외우는 사람이 유리하게 공부
번만큼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보면 베어링 프루츠가 생겼어요. 베어링 프루츠. 뭐 과일을 낳다, 과일을 기르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결실을 맺다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이런 식의 단어에 두 개를 붙여서 하는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수능 유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문제 푸는 방법들 많이 접근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같은 내용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단어 평소에 많이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단어를 평소에 많이 외워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신텍스 많이 얘기하는데 신텍스 중에서도 이번에 as 형용사, as 주어 동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 형용사가 여기 두 개에서 앞으로 나와서 강조된 거죠. 그때 이 as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oldo를 붙여서 해석하는 겁니다. 비록 주어가 동사지라도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문제 풀기 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신텍스를 잘 모른다면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없다. 평소에 뭐 해야 된다? 단어 많이 외우고 구문에 대한 공부 꾸준히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했다. 이게 잘 안 됐다면 이번에 점수를 잘 받기는 힘들었다. 특히 어느 파트에서 앞쪽에 주제 파트나 빈칸 파트에서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시로 보여주는 거야. 자, 이런 게 단어 다 바뀌었죠. 단어 다 바뀌었어요. 단어 얘도 다 바뀌었어요. 얘도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요. 단어가. 원래 나오던 단어랑 안 나옵니다. 원래 나오던 단어랑 안 나왔고 바꿔놨기 때문에 이 바꾼 단어와 내가 원래 외우고 있던 그 단어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모르면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긴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단어 알겠는데 이게 같은 말이야? 이런 거야. 내가 주제를 알고 있는데 보기를 해석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봐.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주제에 지문이 있었어요. 사람은 이쪽에서 듣고 이쪽에서 들었을 때 동시에 두 가지가 파악이 안 돼! 라는 내용인데 이게 보기에서 뭐라고 나오냐? 포인트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각각의 하나의 힘을 물게 하는 비용을 대가로 한다고 했어. 그치? 자,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 여기서도 들리게 하고, 여기서도 들리게 하고, 맞지?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어. 이게 각각의 하나의 힘, 여기 각각의 하나의 힘을 물게 만들어. 물게. 집중이 잘 안 가게 만드는 비용을 대가로 한다. 포인트가 많아지니까 이게 대가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같은 얘기야? 이게 답이 이건데, 왜 보기에 이게 있는데, 이게 답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건 수능 유형의 보기를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을 여기서 쓰는 거야. 고지고대로 내지 않는, 보기를 고지고대로 내지 않는 수능형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평소에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수능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라라는 얘기를 학교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렵죠. 그죠? 또 있어요. TV를 보는 것은 오히려 사회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여기서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TV를 보는 것은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주의를 거의 돌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스스로의 주의, 스스로의 어떤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거의 돌리지 못하게. 그러면 이게 TV를 보면 문제들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주의를 못 돌려.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헷갈리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렵죠. 같은 말인지 영어로 봤을 때 더 안 된다는 거지. 이거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니까. 그렇죠? 또 있어요. 사람은 실제 온도보다 열 전도율에 의해서 온도를 느낀다. 이 질문 기억나시죠? 사람은 실제로 있는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일 발바닥과 장판 바닥을 느꼈을 때 그 열 전도율로 타일이 같은 온도여도 타일 발바닥, 타일 위에 발이 닿는 게 더 차갑게 느껴져. 장판보다. 그치? 뭐 이런 내용이었었잖아. 근데 어땠냐? 여기서는 주어를 바꿔버렸죠. 온도는 좀 온도는 열 전도율로 하는 거죠. 아니, 열 전도율이 아니라 질적인 그냥 진짜 온도를 두고 하는 방식인 거죠. 뭐가 아니라 열 전도율. 우리가 열이 전도되는 그 느낌보다도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뭐 바꿔놨습니까? 사람이고 여기 주어가 온도였어. 그러니까 뭐 이번에 느낌 좋았는데 왜 그런가 그러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다. 그렇죠? 이런 문제죠. 이거 템퍼러처로 바꿔놨죠.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상당히 어렵게 하고 까다롭게 만들었던 게 이번 연수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또 뭐였어요? 문법 문제였죠? 아니, 온위치로 돼 있었는데 위치로 나온 거야? 오! 틀렸네. 이거 내가 외웠습니다. 하고 딱 찍었는데 틀린 거죠. 왜? 여기서 있는 온이 맨 뒤로 가 있었어. 위치가 되고 온이 맨 뒤로 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바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이거 뭡니까? 신텍스, 구문에서 나왔던 거죠.
오니치는 여기 뒤에 있는 전치사가 앞으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갔다 오면 위치로 된다 라는 문법 포인트였죠. 이걸 모르고 그냥 오니치라고 외워만 놨다면 맞출 수가 있다 없다 보고 바로 찍었겠죠. 얘 틀렸다 이렇게 하고 나도 틀린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이번에 느낌 좋았는데 왜 많이 틀렸지? 이런 부분들 이해됐죠? 자, 결론은 뭐예요? 내신 때만 내가 보자마자 해석이 다 되고 줄거리를 다 알고 거기 문법 뭐가 나오는지 찍어준 거에서 다 외웠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먹고 주는 거 다 풀고 반복해서 왕창 풀고 문법 문제 풀고 변형 문제 와장창 풀었어도 변형이 되거나 모르는 단어가 보기에 나오거나 언어력을 요구하는 보기를 내거나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것들을 넣으면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내신 때만 공부해서 진짜 그것만 가지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외우는 거 그대로 했을 때 선생님이 시험 뒤에서 그러면 그대로 공부하면 몇 점 나오냐? 33점. 최대 33점. 내가 이거보다 높게 받았다면 내 언어력과 내가 하는 단어 짬밥과 찍는 걸 잘해서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번 연수여고 시험은 어렵다. 누구한테 어려운 거다?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고 내신 때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이다. 근데 이번에 85점, 9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의 특징은 뭐였냐? 평소에 내가 단어도 많이 알고 있고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있고 언어력도 훈련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연수여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나만의 프로세스와 생각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시험 끝나자마자 단어 외워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 우리 학원에서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마지막에 모의시험 봤었죠? 그거 풀면서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잠깐 쉬어야겠다고 쉬면 또 기말고사 들어왔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고요. 겨울방학 때 1년 동안 힘들었다 좀 쉬자 하는 순간 2학년 때 반복되고요. 3학년은 안 중요한 거 아시죠? 3학년 좀 덜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안 될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우리 아직 1학년이고 시간 많기 때문에 지금 끝나자마자 조금이라도 단어를 빨리빨리 외워 넘쳐야 돼요. 외워놔야지 우리가 거기서 외웠던 것 중에서 보기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전부 다 발휘해서 점수가 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내신 기간 때 백날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평소 때 단어 많이 외워두시고 평소 때 공부 잘 해주시고 평소 때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까지 같이 해주시고 접근 방법을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